안녕하세요. Y스토리 대표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1부에서는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단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스토리텔링은 어떤 것인지 4가지 원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체적이다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비밀이라는 책에 액션 아이디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영화를 만들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법론인데요. 예를 들어 복수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 상황, 에피소드, 즉 스토리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영화를 만들 때 추상적인 언어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영화가 지루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줄수록 더 잘 만든 영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제품은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까지만 말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잘 와닿지 않아요. 편리하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 이왕이면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저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가 축구를 할 때 땡땡의 상황에서 저는 땡땡땡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더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잘 기억이 됩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의 원칙 중에 두 번째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픽사 스토리텔링에서도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는 3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단계인 경우도 있고 5단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조각 이야기라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단계의 이야기 구조로 자기소개를 하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된 윤성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이 독서 모임에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혼자서 했더니 여러 권 책만 찔끔찔끔 보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해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서 모임에 누구누구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의 결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짜임새 있고 군더더기 없는 자기소개가 되겠죠. 이런 5조각 이야기의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어찌 보면 픽사 스토리텔링보다 조금 더 쉬운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5조각 이야기를 활용하면 내 제품의 스토리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베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개가 주인공입니다. 베개가 주인공인 것처럼 의인화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저는 병원에 살고 있는 베개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나는 아픈 친구들이 나에게 베고 있을 때 거기에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저를 베고 있는 친구가 병원에 누워만 있으니 갑갑하고 슬프대요. 네 번째, 해결. 그래서 제 옷에 아주 환상적이고 예쁜 그림들을 그려주기로 했어요. 5번째, 해결입니다. 환상적이고 예쁜 그림들을 본 친구는 베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엄마에게 이 베개를 더 사달라고 조르게 되었답니다. 베개가 주인공인 영상, 장면 눈에 잘 그려지나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요. 제품을 만든 개발자 또는 회사 사장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다이슨 청소기 광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 저는 베개를 만드는 회사 사장입니다. 하는 일. 저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돈을 벌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그런데 아내가 밤에 좀처럼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뒤척이네요.
해결. 아내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한 편안한 베개를 개발해야겠습니다. 결말 평범한 베개만 만들던 우리 회사는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베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 사용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주인공, 저는 평범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청년입니다. 하는 일,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물을 뭐 사드릴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검색을 했더니 다 평범하거나 너무 비싸거나 우리 부모님과 관련이 없는 선물이에요. 네 번째 해결, 지금쯤 눈치채셨나요? 해결은 항상 강조하고 싶은 주제나 내가 밀고 있는 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사람들은 해결의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메시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해서 강력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저는 한국인의 60대 남성에게 맞는 꼭 맞는 베개를 드디어 검색을 통해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다. 마지막 결말, 우리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5단계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5단계만 기억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하시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내 이야기를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좋은 이야기들의 특징,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비유를 잘 든다는 거예요. 해충 잡아주는 회사 세스코 아시죠? 세스코의 자유 게시판에 사람들이 재미있는 질문들을 자주 올리곤 했습니다. 삼수벌레라고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3년째 공부만 하고 있는데 세스코에서 이런 벌레도 잡아주나요? 친구들은 모두 군대 가고 저만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게시판을 담당하던 직원이 굉장히 센스 있었어요. 이렇게 답을 적은 거예요. 저장식품 해충 중에 화랑곡 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유충기간을 2주에서 300일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성충으로 우아한 다음에는 다른 녀석들과 동일한 수명을 지닙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늦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동일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 이게 비유의 기법인데요. 세스코의 직원이 참 잘한 건 뭐냐면 세스코 하면 생각나는 것은 계속해서 해충, 벌레, 곤충, 박멸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인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혹은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었던 소설, 드라마, 시사 뉴스들을 통해서 비유를 하는 기법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네 번째, 좋은 스토리텔링에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개연성은 다른 말로 하면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말이 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일수록 촘촘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대부분 주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재활용 컵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창업자 오땡땡 사장님은 정말 덥지 않은 이상 에어컨을 틀지 않는데 왜 그럴까? 바로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말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연성이 일관성 있게 돌아가면 이야기가 완결이 됩니다. 이렇게 완결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 두잉을 하는 것, 그것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겠죠. 네, 지금까지 좋은 스토리텔링의 원칙, 말 잘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 두잉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코치 윤성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